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괜찮나요? 네, 개학이 조금 더 미뤄져서 어, 많이 씁쓸하지요. 그래도 조금만 더 참고 빨리 개학할 날을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이어서 어휘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오늘 무엇을 배우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계속 이어서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이제는 이때까지는 체계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양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습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각 지역의 방언을 조사하고 그게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조금씩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지역 방언이 어떠한 가치를 가졌는지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지역 방언이 있다면 표준어도 역시 있겠죠. 그래서 표준어를 이해하고 왜 표준어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휘의 양상인데요. 어휘의 양상은 양상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어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라고 하는데 방언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방언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방언이라는 것은 한 언어 내에서 집단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말에 한국어가 있잖아요. 이 한국어 내에서 어떠한 집단마다 다른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내 보이는 말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지역 방언, 또 하나는 사회 방언이에요. 지역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를 같이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각 지역마다 지역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지역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내는지를 보는 것이 지역 방언이라고 하고 사회 방언이라는 것은 이 나누는 집단이 사회적인 집단인 거예요. 예를 들면 세대, 그러니까 뭐 지금 10대들 아니면 20대들 그리고 뭐 5, 60대의 우리 부모님 나이 세대들 이런 세대 간의 말을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고 또 사회적인 원인 예를 들면 뭐 직장이나 뭐 직위나 그런 것에 따라서 말을 사용하는 차이를 보일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사회 방언이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지역 방언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보면 지역 방언의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눠져 있나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서울특별시부터 해가지고 그 주변을 경기도 이렇게 하나로 나누고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면서 여기 중간에 대구랑 부산 이렇게 있고 충청도도 이렇게 충청남도, 북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러고 제주도도 제주도만의 특별한 어휘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겠네요. 한번 그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선생님이 어디서 본 것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남시 싫은 게 왜 그러나?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이 쪽팔리가 말하겠나? 말도 마르고 그리고 오면 쪽팔려 죽겠어 나가. 부치로랑 뭐 그렇게 부치로 와. 몰라. 말도 마라. 하면 된다 카이. 그럼요, 가능하죠. 해봐요, 그 될걸? 알았다, 하면 된단께. 키어 경회복구다. 키어 마수다게. 될게요. 단디 해라이. 똑바로 해주세요. 그 똑띠 해야 될 기라요. 똑 떨어지게 해보란께. 줄바로 합서에 줄바로 해줍서. 동차게 허라이. 할게요. 안 할게요. 이거 좀 짰다. 이거 조금 짜. 이 좀 짜고.
짱그 징하니 징에 짜가지고 통 입이 그냥 쌔바닥에다 불켜불겠네. 헛설 좁지렁하우다양 이치룩 쫀쫀하냐. 어휴, 이걸 먹으라고 먹인 게 그래? 네, 잘 들어봤죠? 재밌죠? 각 지역마다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죠? 맨 마지막에 하는 짭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이고, 짭다, 짭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경상남도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 대학을 충청북도, 여기, 충청북도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이제 내가 야 짭다 이렇게 하면 짭다가 애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짭다를 모르나 짭다 이렇게 해도 짭다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짭다가 원래 표준어로는 짜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어로 한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징하니 이거 이거 조금 좀 짭다. 이거 조금 짜. 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표준어는 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좀 짜고. 강원도는 짜구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강원도가 여기 산으로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랑 약간 단절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투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밑에 쪽이랑 경상북도랑 이렇게 붙어 있고 충청도랑 서울이랑 이렇게 붙어 있지만 산으로 막혀 있어서 약간 산들 사이에 있어서 각 지역마다 서로 조금 우리 밑에 지방이랑은 말이 많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짱그 징하니 징에 짜가지고 통 입이 그냥 쌔바닥에다 불켜불겠네. 네, 전라도는 이렇게 조금 세게 그리고 뭔가 화끈하게 뭔가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 헛설 좁지렁하우다양 이치룩 쫀쫀하냐. 제주도 발음 거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게 아마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약간 말에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휴, 이걸 먹으라고 먹인 게 그래? 이제 충청도는 제가 나왔던 곳인데요. 충청도는 약간 이야기를 들어보면 느긋하다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려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역 방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아나운서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하네요. 반가운 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비는 특히 가뭄이 심했던 호남 지역부터 시작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제가 이게 전라도 사투리 같은데 전라도 사투리에 조금 약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번 여름에 가뭄이 엥가이 극성스럽든가 인제 비 온다 허니 얼마나 좋을까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와 나가 각각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렇죠. 가는 뉴스 진행자가 뉴스에서 날씨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는 우리는 공식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누가 들을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듣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요, 네, 날씨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형이랑 동생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 이때는 이거와 대비되게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비공식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가와 나에 사용되는 어휘가 어떻게 다른가요? 네, 뉴스 상황인 이런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이 남자분이 뉴스 진행자가 표준어를 사용했고요. 이때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네, 지역 방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전라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라도일 것 같으니 전라도 지역 방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뉴스 진행자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어휘를 다르게 사용한 까닭은 뭐일까요?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니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을 표준어로 사용을 했고 나는 비공식적인 말하니까 우리 형과 나 사이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 방언을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표준어라는 것이 어떻게 더 뭔가 우월하고 열등하고 뭐 지역 방언은 열등하고 표준어는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언 중에 서울 말도 서울 사투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서울 지역 사람들이 쓰는 말 그런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하나의 공통어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를 우리 말의 공통어로 사용하자 라고 해서 정한 것이 표준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방언보다 더 뭔가 우월하거나 좋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식적인 상황일 때 쓸 때는 표준어를 사용하면 그런 것이 더 좋고 비공식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뭐 친근하게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영화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영화는 말모이라는 영화인데요. 예고편을 잠시 잘랐는데 그 부분을 살짝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말이죠. 네? 사투리 수집만 4, 5년은 넘게 걸리겠는데요. 저걸 언제 다쳐? 말과 글이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사전 만들어야죠. 다들 좀 나와보세요. 효성이시도 불효율 평양입니다. 가위 가시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네, 이 영화는 1940년대 경성을 바탕으로 경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경성이라는 게 지금의 서울인데 1940년대면 일제강점기의 말기잖아요. 그때 점점 우리는 우리말을 쓰지 않게 하고 막 우리말들이 말살되어 가고 있으면서 문화도 말살되고 언어도 못 쓰게 하고 점점 일본인처럼 만들기 위해 일본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우리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어로 배우는 애들이 있고 길거리에서는 일본어들이 너무 많이 사용됐어요. 이제 이러다가 아까 전에 말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담는 어떠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그릇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 표준어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일본어를 쓰다 보면 점점 사투리들, 그러니까 지역 방언들이 다 잊혀져 가서 어느새는 뭐 역사 속으로 뭐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아예 사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얼과 정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말을 모으자, 마음을 모으자 이런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때 조선어학회가 있어요. 조선어학회에서 우리 이런 사전을 편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았는데 여기서 이 영상을 넣은 이유가 이때 여러 지역들의 사투리를 모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시로 가위가 나왔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가세라고 하고 가우라고 하기도 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투리들, 지역 방언들을 이렇게 모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이 영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방언이라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지역 방언이라는 것은 같은 지역의 사람들끼리 방언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감이나 친근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이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그걸 떠나서 어디 멀리 타 향해 가서 이제
그런 말들을 쓰면 너 경상도 사람이야?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그런 것처럼 저도 대학교를 충청도로 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충청도를 가서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우리 과에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같은 말씨를 쓰는 사람 보면 괜히 반갑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문학 작품에서 우리가 방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문학 작품에서 방언을 사용하면 문학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옛날에 한 1920년 전에 이때는 지역 방언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뭔가 의도적이거나 계획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쓰는 말이니까 하면서 썼던 비의도적으로 방언을 넣었던 것들이 많다면 그 후에는 의도적으로 하나의 문학적 기법으로 방언을 문학 작품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국어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함. 앞서 보았던 말모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 어원은 뭔지, 어디서부터 난 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 방언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 특색, 국어의 역사적 정보를 줌으로써 소중한 언어, 문화 유산이 된다는 것이죠. 지역적 특색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약간 아까 전에 지역마다의 특징을 얘기를 했는데 충청도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충청도 언어가 느리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 말 자체에도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를 보면 경상도 사투리는 뭐 아주머니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시겠어요?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약간 그때 우차사인가? 우차사래. 스펀지인가?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사투리별 이런 걸 했을 때 경상도 사투리 뭐 이런 거 할 때 아줌매 좀 이렇게로 뭐 네 글자로 줄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성격이 급하거나 센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경상도 말투를 쓰고 그런 것이 또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어의 역사적인 정보, 국어가 어떻게 변형되어 왔고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가 사투리에서는 그대로 나타내지고 있어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보면 옛날에 신라시대 때 경주 이쪽이 그거였죠. 도읍지였죠. 그러니까 제일 수도였죠. 그래서 신라시대 경주의 말씨,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이때 사용되던 말이 표준어로 정립이 되어 있었겠죠. 이때 신라시대에는. 그 말이 계속해서 쭉 전해져 내려온다는 그런 역사적인 정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방언은 소중한 언어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